반갑습니다. 초보자들과 함께 이 험한 코딩 세계를 헤쳐나가는 초보 코딩입니다. 왕초보 단계에서 벗어나 초보 단계로 오셨습니다. 왕초보 단계에서 간단하게 스크립트로 작성했던 거를 조금 응용해서 조합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해볼 것은 바로 화려한 스킬로 몬스터를 공격하는 것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서 기본 모드 기본 맵을 선택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공격 대상인 몬스터를 프리셋 리스트에서 하나 선택해서 맵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몬스터를 화려한 원거리 스킬로 공격해 볼 것이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몬스터를 공격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플레이어 모델, 플레이어 엔티티를 소환하는 데 필요한 모델에 보면은 어택이라고 했을 때 플레이어 어택이라는 컴포넌트를 자동으로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요 몬스터 엔티티도 hit 컴포넌트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때릴 수 있고 몬스터는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해서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공격이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집중할 것은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폴트 플레이어의 플레이어 어택 요 컴포넌트를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내용을 보고 싶다면은 이 삼지창 그리고 go to definition 을 해도 되고요. 이 플레이어 어택 컴포넌트가 특별하게 마이데스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엔티티 이벤트 핸들러,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감지하고 실행하는 함수겠죠. 플레이어 액션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에게 어떠한 액션이 발생했을 때 실행되는 함수가 되겠죠. 이벤트의 액션 네임으로 어떠한 이벤트 이름인지 확인을 할 것이고, 그 이벤트가 발생한 플레이어 엔티티도 이렇게 변수로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액션 네임에 저장된 값이 어택이라면 셀프의 어택 노말 함수를 실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프는 플레이어 어택 컴포넌트겠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에 속한 어택 노말 요 함수를 실행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공격을 하는 함수는 어택 노말 함수입니다. 어택 노말 함수를 살펴보기 이전에 플레이어의 기본 공격은 컨트롤 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은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플레이어의 액션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로직도 어딘가는 있겠죠.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디폴트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중에 있습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요거를 오픈 API 레퍼런스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플레이어의 조작과 연관된 컴포넌트, 그리고 입력과 액션을 연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액션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액션 어택 키를 입력했을 때 동작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이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공격 액션을 취하라 라는 명령이 들어간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 컴포넌트 덕분에 컨트롤을 눌렀을 때 액션 네임이 어택인 액션이 발생하고 그것을 감지해서 어택 노말 함수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이 공격 함수가 실행되는가 그거도 중요하겠지만은 액션 어택 노말 이 함수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택 노말을 살펴보기 이전에 스킬로 공격하는 건 보통 다른 키보드 키를 눌러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키가 눌렸을 때 공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키가 눌린 것을 감지하려면은 엔티티 이벤트 핸들러에서 어떤 걸 추가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키라고 하면은 키다운 이벤트를 감지해서 실행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키를 눌렀을 때 1회 발생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키가 Z키라면은 공격을 할 수 있게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이 함수에서 만들어준 키라는 변수는 어떤 키가 눌렸는지 알려주죠. 그거와 Z가 같다면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등호 2개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Z키를 표현하는 방법은 키보드 키 모듈에 Z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if 조건 다음에는 then이 와주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end 키워드가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ttack normal 함수를 그대로 불러보는 거죠. Z키가 눌렸을 때 self attack normal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액션 네임이 attack일 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Z키를 눌렀을 때도 똑같은 공격이 나갈 수 있게 해보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서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Z키를 눌렀을 때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네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온라인 게임이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내 컴퓨터, 서버, 중앙 서버 간의 통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키보드 키가 눌린 이벤트는 사실 클라이언트, 내 컴퓨터에 발생한 일이죠. 그런데 이 self attack normal이라는 함수가 서버 온리로 되어 있습니다. 서버에서 정의되고 서버에서만 실행되는 함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클라이언트인데 요거는 서버라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건드리지 말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이 attack normal의 내용을 그대로 들고 가서 서버 온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펑션 옆에 오른쪽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요거의 이름은 attack normal이 아니고 attack skill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다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건 이제 좀 닫아놓고 키가 눌렸을 때 self attack normal이 아니라 attack skill이 실행되면 됩니다. 요거에 execution space setting 해가지고 요게 서버 only가 아니고 서버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버로 어떠한 정보를 넘겨주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감지를 해서 서버에서 실행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 봤습니다. 자, 시작을 눌러서 다시 Z키를 누르면은 몬스터를 공격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격 범위를 좀 바꿔서 근접 공격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원거리 공격이 가능해지게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공격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봐야겠죠. attack normal 함수를 살펴보면은 일단 attack offset이라는 변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offset이라는 게 뭔가 떨어져 있다, 뭐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죠. 그거의 내용이 벡터2 2차원 좌표이고요. 플레이어 엔티티의 위치 X방향으로 0.5만큼 떨어지고 Y방향으로 0.5 떨어지고 요 위치에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플레이어 엔티티로부터 0.5, 0.5 떨어진 지점을 attack offset이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지점으로부터 얼만큼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몬스터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에 없고 on begin play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게임이 시작될 때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내용을 보시면은 box shape라는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어떠한 영역을 정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앞에 있는 게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초기 값으로 0,0을 집어넣게 돼 있고요. 아마 실제 공격할 때는 이 위치를 어택 오프셋으로 바꿔주니까 이 값은 계속 바뀌는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인자가 이 박스 영역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2차원으로 1,1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영역 안에 있는 몬스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접 공격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각도로서 얼마나 이 박스가 기울어져 있느냐인데 요거는 그냥 0으로 해서 안 기울어져 있는 형태로 쓰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 벡터 2의 원으로 정의된 공격 영역의 크기를 엄청 키워주면은 원거리 공격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서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T 쉐이프 요거는 건드리면은 어택 노말까지 바뀌기 때문에 얘는 건드리지 않고 요거를 그대로 따라해서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V 해서 복사를 하고 로컬 스킬 레인지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 위치, 박스의 위치는 그냥 그대로 두고 요거를
벡터 2로 100, 100. 그래서 X방향으로 100만큼의 크기, Y방향으로 100만큼의 크기. 그 화면 안에 있는 몬스터를 다 공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셀프티 쉐입 대신에 스킬 레인지를 넣으면은 그냥 모든 영역에 있는 몬스터를 공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서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좀 떨어진 위치에서 Z키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몬스터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몬스터를 공격했을 때 몬스터의 스킬 이펙트가 딱 떨어지면 멋있겠죠. 그것만 추가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이펙트를 뿌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헬프에서 API 레퍼런스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서비스 중에서 이펙트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이펙트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play effect attached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attach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어떠한 엔티티에 그냥 붙여버리는 방식으로 이펙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lay effect attached 이 함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을 하고 나서 여기에 추가를 하면 되겠죠. 언더바를 하나 추가하고 이펙트 서비스 안에 있는 play effect attached 이 함수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 안에 어떠한 인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애니메이션 클립 RUID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애니메이션을 쓸 건지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변수로 만들어 줄게요. RUID 라고 할 것이고, 그 스킬 이펙트 리소스는 씬 옆에 리소스 스토리지에 들어가서 MSW 리소스 애니메이션 클립 그리고 스킬을 선택하면은 괜찮은 이펙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검색어를 어택으로 검색을 하면은 공격하는 스킬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요 검이 나오는 요 이펙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RUID 복사를 해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애니메이션을 갖다 쓰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위에서 정의한 변수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parent entity, 요거는 이 함수의 이름이 play effect attached잖아요. 어디에 붙일 거냐라는 겁니다. 몬스터 엔티티에 붙일 것이기 때문에 이 몬스터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로컬 몬스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서비스인 엔티티 서비스라는 걸 사용할 것이고, 이 엔티티 서비스 안에 get entity by pas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이 엔티티가 어떠한 주소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몬스터를 우클릭해서 copy entity pass를 하면은 이 몬스터 엔티티가 maps map01 몬스터 5라고 주소가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이 몬스터 엔티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몬스터를 집어넣어 주면은 이제 이 몬스터의 이펙트가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로컬 포지션, 요거는 이 몬스터로부터 이 몬스터 엔티티로부터 얼만큼 떨어진 위치에 이 이펙트를 만들겠느냐, 그 위치에다가 바로 만들 거기 때문에 벡터 3에 0,0이니까 제로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Z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니까 0. 그리고 로컬 스케일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 스킬 이펙트를 확대할 거냐 축소할 거냐 뭐 이런 건데, 확대도 안 하고 축소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요거도 벡터 3에 1대1 1이라는 뜻으로 1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s loop, 요거를 반복해서 계속 재생할 거냐 이런 뜻인데 한 번만 나오고 싶기 때문에 false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스킬 이펙트를 이제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을 해서 이제 Z키가 눌려서 공격이 될 때 이펙트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펙트가 너무 거창한 것 같긴 하지만 적당한 거를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해주시면 조금 더 알맞은 이펙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몬스터를 원거리에서 스킬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원래 있던 코드를 이해하고 변경하는 것이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드의 의미가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감이 조금씩 잡힐 겁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